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국민의힘은 모레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씨, 또 탄핵, 내란 등으로 대립했던 1, 2차 토론 때와 다른 얘기가 나왔을까요?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를 선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의견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전한길 씨가 후보님 농성장에 찾아와서 나는 장동혁 후보만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례하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일부러 와서 해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가 뭐가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뽑기 위한 세 차례 토론이 마무리됐는데 당에 나아갈 길, 또 보수의 미래 이런 부분보다는 남은 건 윤 전 대통령, 전한길 씨였다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혼숙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미래를 향해서 개혁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과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상황은 안타깝고 또 국민들께 송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쨌건 지금 이제 전당대회 득표 전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표를 무시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당대표가 새로 뽑히고 나면 네. 이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중도 그리고 수도권 청년들 이분들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당은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른바 윤어게인 전한길 이런 이슈들은 이번이 사실은 이제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소멸도의 문제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폭주를 너무나 빠른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으로 상징이 되는 법치의 추락 그리고 노란 봉투법으로 상징되는 반시장, 반기업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하는 이런 안보의 위협과 일방적인 또 친북, 편향 이런 것들에 맞서주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 당은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용우 의원님은 전당대회, 상대당 전당대회 좀 토론회 좀 보셨는지 또 보셨다면은 이런 부분 좀 어땠다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야당이고 네. 야당과 여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상생해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 네. 지금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오히려 후보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윤석열 전한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계엄과 내란을 둘러싸고 찬탄이네 반탄이네 여전히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한심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전한길 씨가 입당하고 대회장에서 소동이 있었고 징계가 이루어지고 전한길 씨가 어떤 후보를 지지했네 안 했네 가지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이게 제1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선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한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전한길에 보이는 손이 당대표 후보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꼴 상당히 한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 포함해서 더 이상 과연 책임 정당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예, 일단 두 분 의견은 한번 들어봤고 안철수, 조경태 이른바 혁신파 후보들의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뭘 시도를 했어야 무산인데 애초에 단일화 관련 교류는 언론 풀이였을 뿐인가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철수에 대한 그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좀 철수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 본인이 조금 더 대의적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네. 보통 이제 정치를 어느 정도 오래 한 사람들이면 맨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물밑 접촉입니다.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고 문자 한 통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 한마디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언론 플레이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물밑 접촉 시도가 있었다면, 물밑 접촉이 있었다면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두 후보의 그런 그냥 말이고요. 네. 저는 그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제고한다거나 또는 당선 가능성을 엿봤다라고 하면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후보 모두 네. 스스로 어차피 단일화 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결과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단일화했다가 결국은 후보 완주도 못하면 그거야말로 어떤 정치적 득점에서 굉장히 좀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스스로들이 지금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단일화는 애초에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애초에 단일화는 생각에 없었을까?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했고 저도 이제 투표를 했고 내일은 ARS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발언은 제가 하기 어렵지만 네. 제가 이렇게 그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결선 투표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보다 늘 더 나온다라는 입장이고 지난주에 이제 여론조사마다 굉장히 이제 편차가 컸는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위에 들어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조사 그래서 대상을 누구로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다 그 저희 당 지지층 플러스 중도. 네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이제 그 실질적인 영향력 미치는 그분들 이제 조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에 가면 그것이 실질적인 이제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저는 어쨌건 저희 당원들께서 그동안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이 윤어게인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당원들한테 광범위하게 전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현장의 민심은 당심은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그래요? 누구를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제 정치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당원들께서 지금 그래도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 우려하는 것처럼 뭐 일부 주류 의원들이나 또는 당협위원장, 저도 당협위원장이지만 네. 이분들의 얘기가 실제로 당원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해. 당원들은 다 주체적으로 다 이미 선택을 하고 계시고 그런 민심이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고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과반이 아니라 어쨌든 결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른바 반탄을 제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타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뭐 오준석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도 이제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바람을 좀 말씀 주신 것 같고 현상은 소위 말하는 저는 뭐 반단파라고 보지 않고요. 네. 계엄 내란파라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은 현재 수준 계엄 내란파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이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쪽에선 그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저런 레토릭을 구사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결선 투표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여전히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아마도 계엄 내란파가 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저희 당에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만 80만 명이고
일반 당원까지 하면 500만 명이고 지난 대선 때 이제 41%를 득표했는데 그분들 전체에 대한 그 모욕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좀 자제하셨다고 하셨지만은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누가 될지보다 결선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바로 과반이 나올까 이런 부분은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과반을 넘는 후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점심 때도 여러 기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네. 뭐 그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결선은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한번 오늘 내일 결과 이후에 모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